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상황을 정리한 아내들의 공통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처음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와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이런 카페에 가입하게 될지 몰랐다. 외도 카페니까요. 참담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회복되신 분들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고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는 60% 이상이지만 그 뒤에 부부 관계가 회복되거나 더 나아지는 경우는 되돌아오신 분들의 한 20%, 30% 전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의 외도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관계 회복을 원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 회복을 원하지만 아내분들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꾹꾹꾹 잘 참으시다가 한 번에 훅 올라오면 폭발하듯이 남편을 들잡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들이 아내 눈치를 보고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도 진심으로 참여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 상황까지 완벽하게 종료시키고 외도 상황 이전의 부부 관계보다 더 돈독하게 살아가시는 아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원래 높음. 외도 상황을 인지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봅니다. 외도 관련 글과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게시글들을 다 읽어보십니다. 어떻게 외도 상황을 정리해 갈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냉철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커페이스를 잘한. 남편을 잡고 울고 불고 들잡이를 하거나 매달리지 않았고 빼박 증거를 잡아서 소장이 상간녀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도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런 아내분들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남편 싸다고도 날리고 개새끼 소새끼라고 하고 속사포 랩으로 욕시전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진 않았죠. 그럼에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칼을 가는 심정으로 묵묵하게 숫돌에 칼을 갈듯이 참고 견뎠습니다. 포커페이스를 잘했다는 의미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바람핀 남편에게 드러나지 않게 남편을 살피고 남편보다 더 우위에서 관찰자 시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상간녀 소송과 박사를 망설임 없이 바로 실행. 소송하면 남편이 화를 내고 이혼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아내분들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고 나와 상관없는 상간녀로 인해 내가 고통스러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과 응징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직진하십니다. 말 그대로 직진. 예전과는 달리 상간녀 박사를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고의 차원에서 남편과의 만남을 종료하라고 말하고 만남이 지속될 경우에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응징이 있을 거라고 초기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물리적인 박살로 형사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받고 오셨습니다. 바람핀 상황을 잡기 위한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벌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당당했습니다. 네 번째, 남편 자리는 그대로 두고 상간녀를 떼어놓는 것에 집중.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실패작이죠. 저는 남편을 때리고 욕하고 못살게 굴면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더라도 평생을 아내한테 갈굼을 당하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들 아빠 자리, 남편 자리, 집안의 가장 자리는 그대로 두시고 남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셨고요.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상간녀 소송과 박살, 경고 등으로 상간녀가 도저히 저 아줌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가 떨어지도록 상간녀를 떼어내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사실 남편도 때려 죽이고 싶지만 남편 때려잡는 거는 평생을 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간녀 떼어놓는 곳에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5번째, 아이들에게 남편의 외도 상황을 알리지 않음. 아이들이 카톡, 문자 등으로 우연히 아빠의 외도 상황을 먼저 알게 된 경우도 제법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외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고 모르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귀신같이 엄마와 아빠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안 좋다는 것은 눈치를 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도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하소연하거나, 특히 20세가 넘은 20대 초반에 딸이 있는 분들 정말 말 많이 하시고 같이 의논하고 증거 잡는 거, 박살까지 다 같이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나면 엄마와 자녀들이 한 편이 되어서 아빠와 대치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 엄마와 정서적으로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의 고통을 딸이 고스란히 느끼고 아빠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한 남편은 집안에서 혼자 내쳐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겉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도 상황이 정리되는데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도 상황을 알게 된 자녀들은 대부분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래에 결혼 정력에는 결혼을 안 한다던가 결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비혼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이들이 컸다 하더라도 아빠의 외도 상황은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 회복하신 분들 전부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나가서 집 밖에서 했거든요. 6번째,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진 후 자신에게 집중. 남편이 동태 눈가를 하고 집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좀비처럼 돌아다니는데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추궁하거나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남편도 도파민이 빠지고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쪽팔리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합니다. 외도 상황 이전, 즉 미치기 전의 제정신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남편에게는 외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마시고 아내분 스스로 외도 상황을 정리하면서 지친 몸과 정신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되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바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분들 지식도 늘고 스펙도 늘고 정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은 남편의 눈에도 멋진 여자로 보이게 되고 남편은 아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고 아내 옆으로 자꾸 다가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관계 회복하신 아내분들 다 이렇게 하셨어요. 남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실 돈도 많이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피부 관리하고 다 있거든요. 그건 1차원적인 거고, 2차원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던가 자신에게 되게 집중하게 되면서 남편 따위는 신경을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남편들은 아내분한테 관심이 가고 어디 가는지 궁금해하고 연락이 오고 계속 찾고 아내를 챙기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7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고 실행함. 대부분이 남편의 결핍감에서 기인한 바람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난 경우에는 어린 시절 남편의 상처 등 치유를 위해서 상담을 받게 하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부부 상담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람난 놈이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돼, 네가 가해자야, 이런 1차원적인 생각보다는 나는 과연 남편에게 완벽한 아내였을까라는 반성도 하면서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부부관계 회복 등에 관련된 책이라던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거든요. 늘 말씀드리듯이 감정적 거리를 두시고 내 남편은 내 아빠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세요. 왜냐? 그때 평온했으니까. 근데 남편의 외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적정한 거리를 두시고 예의로 대하는 새로운 부부 관계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회복하신 분들 다 이렇게 대하셨거든요. 네. 오늘 방송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남편의 외도로 인해 나 스스로가 분노와 슬픔의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과연 나를 사랑하는 행동일까? 그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외도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우선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행복을 하나둘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